유럽발 테러 리스크가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또 국내 시장까지도 어떻게 보면 주춤하게 하는 투자 요인,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테러가 상당히 좀 시장을 좀 흔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 한해 좀 테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번처럼 상당히 크게 좀 시장에 좀 받아들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는 지역적 리스크, 즉 북한과 미국의 어떤 이런 지역적 리스크 속에서 이제는 지난 주말 스페인의 어떤 테러를 통해서 전체로 지역적 리스크가 유로존으로 잠깐 눈을 돌렸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커졌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시장이 이틀 연속 하락했고요. 또한 지난주 금요일날 유로존의 증시에서 하락했다는 것은 어쨌든 지역적 리스크나 그리고 테러나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증시의 상승보다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요소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따라서 유럽발 리스크가 왜 이렇게 시장의 좀 중심에 들어서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상 인터폴처럼 유로폴, 즉 유로존의 어떤 그런 경차 이런 부분들을 유로폴에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돌진,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 흉기,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것이 IS를 통해서 일어난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장에 좀 충격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나온 그 테러 인물들 가운데서 모로코의 인물, 그리고 10대가 이번 어떻게 보면 테러나 흉기를 기본적으로 리딩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약 98%가 무슬림이고요. 그리고 모로코가 즉 아프리카 유럽이 할 정도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로코 이런 쪽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테러는 결국 또다시 IS가 이제 또 커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동안 미국이 시리아 공격을 통해서 IS를 많이 소위 그 소탕했다는 평가를 쓰고 있는데, 결국 IS의 그 소탕 이놈들이 결국 유로존으로 넘어가서 과거에 뭐 프랑스, 그리고 이제 영국에 이어서 또다시 가장 안정적이라는 스페인까지도 좀 충격을 좀 당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뭐 여름이 이제 휴가도 끝나갔지만 우리가 유럽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즉 여행하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딘가요? 그러면 스페인을 얘기를 들고 있는데요. 그런 스페인마저도 이제 다시 한번 소위 소프트 타켓을 통해서 이번에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유로존까지도 이제 안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겠고요. 결국 그 가운데서 스페인을 공격했다는 것은 이제는 유로존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이제 유럽에서도 과거에 어떤 영국의 메이 총리가 그동안 뭐 테러로 인해서 그만큼 뭐 총리 이런 후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책 리스크가 커지는 것처럼 이제는 스페인까지도 군사적 리스크를 넘어서 이제는 정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앞으로 들으실 둔감하셔야 될 리스크 가운데서 지역적 리스크, 그리고 테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둔감해야 될 정도로 예상보다 글로벌 정치가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